안녕하세요. 무성부리시입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뭐 미시간대 그 CPI 지수인가 뭐 그게 발표했는데 어제 카톡방에서도 도대체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이제는 뭐 그런 농담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최근에 제가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죠. CPI 발표한 지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뭐 당연히 코로나 때 엄청나게 푼 달러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봉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증설도 어느 정도 멈췄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때부터 시작한 중국의 무역 규제 이런 게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현재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 뭐 미국에서는 뭐 2% 전후의 인플레이션은 아주 건강한 인플레이션으로 봐서 좋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뭐 8%막 이렇게 하니까 좀 엄청난 거죠. 왜냐면 8%라 그러면 화폐 가치가 지금 8%씩 계속 없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 그만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다. 긴축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투심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자산 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 가치라는 것은 이익을 할인율로 나눠서 구하게 됩니다. 할인율로 이렇게. 그래서 요게 증가하게 되면 가치는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가격 또는 주가 또한 하락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그렇고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인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면 전체적으로 가치가 상승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 기세, 추세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골라서 포지션을 잡으면 성공할 확률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죠. 예. 하지만 이러한 것을 포지션으로 잡으면 추세와 맞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 하락 추세가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지수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고 이 긴축은 뭐냐면 시중의 화폐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주는 거죠. 돈이 줄면은 이러한 주식을 살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 수요가 실종되는 겁니다.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 하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유리하며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결과로서 지수가 하락 추세에 있는 상태고 개별주마저도 하락 추세이고 개별주의 실적도 하락 추세이고 기관과 외인의 수급을 참고 삼아서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 이제 굉장한 장대 양봉을 세워서 좀 반등의 실마리를 주는가 싶었지만 여지없이 다음날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가 많이 다시 사라지지 않을까. 물론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린다 그러면 상당히 또 우호적으로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올지 장대 음봉이 나올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가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음봉이 나올 확률이 그나마 조금 높다. 왜?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내일 다음 주에 다시 이러한 음봉이 나오면 바로 매도 포지션을 취할 것이다. 왜? 하락 추세가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렇지만 다음 주에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야? 이게 일로 왔어. 일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코스피는 뭐 미장보다는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내일 음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음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쌍봉이 돼서 여기 저점을 깨면은 이제 하락 추세 시작이고, 여기를 깨면은 이제 급격하게 하락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몇몇 섹터를 한번 봤는데, 지금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일단 이거는 다 확인이 됐죠. 이거는 다 확인이 되고 여기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뭐 차트가 보면은 이제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적 하락 추세만 확인하고 기간 외인 수급은 참고 사항이니까 그런 것만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공매도는 중대형 우량주 위주로만 되고 중소형주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는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볼 필요가 없고, 그리고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하락하니까. 뭐 이게 공매도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뭐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길이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로지 매수 포지션만 취하게끔 하라, 모두. 그러면은 재미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커질까? 아파트 같은 경우, 부동산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민법상 공매도가 허용이 돼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죠. 왜냐면 이제 사기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집을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의 집을 판다고 매도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러면 뭐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일정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집을 그 잔금일까지, 그죠? 여러분의 집을 사서 소유권을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소유권이 나한테 먼저 넘어왔다가 다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거를 빌려오죠. 주식은.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얼마든지 빌려올 수 있죠. 짧은 시간 내에 단 뭐 1초 내에서라도.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매도를 활성화하는 쪽으로도 가야 됩니다. 개인들한테도 잘 할 수 있게끔, 잘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증거금이 문제인데, 뭐 선물 옵션처럼 그러한 증거금 제도를 이용해서 하면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매도를 오히려 더 활성화해서 개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LG전자를 볼게요. LG전자를 보면 당연히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고점 대비 주식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더 떨어질까 하는 그런 의문은 갖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제
숏 포지션 자체가 짧게 가져가는 거라서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고, 그리고 뭐 제 예상과 다르게 방향이 흘러가면 팔면 되는 거니까. 이제 개별주의 하락 추세는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LG전자가 못 파는 기업이니까 주로 뭐 가전을 파는 기업이잖아요. 네, 가전을 파는 기업인데 그동안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좋은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로 돈을 엄청 풀었죠. 예, 돈을 엄청 풀고 코로나로 이제 야외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뭐 인테리어라든가 가전 이런 거를 많이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바꿀 만큼 바꿨어요. 전부 다 바꿀 만큼 바꿨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올 개연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LG가 이거를 했는데요.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설명 자료입니다. 첫 번째 이제 가전 사업의 경우 뭐 세탁기,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거겠죠. 매출은 전년 대비 성장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은 됐지만 인플레이션 확산, 내부재 소비 축소에 따른 가전시장 수요 감소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가전사업의 수익성 경우에는 물류비 상승 부담, 경쟁비용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출 성장은 됐지만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발생해서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TV 사업의 경우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크니까. 러시아 전쟁 후 장기화로 인해 그리고 유럽 내 에너지 공급 불안 등 뭐 이게 뭐 이런 이유를 왜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심리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 인플레 심화, 이제 TV 값도 비싸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실질 소득 감소, 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출이 꺾였다. 그리고 수익성은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원가 부담이 컸나 봅니다. 원래 이제 수출 기업은 환율 상승하면 더 좋아지는데, 그리고 이제 경쟁, 유통 재고 견전을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감소. 그러니까 TV 사업은 매출도 꺾였고 수익성은 확 꺾였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잖아요. 이쪽에 이제 조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3분기 완성차 업체의 생산 증가, 반도체 공급 리스크 축소 활동 등 효과적인 공급망 관리를 통해서 매출액은 증가했다. 그리고 수익성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는 좀 괜찮나 보네요. 근데 이쪽이 이제 훨씬 더 크니까 이쪽이 안 좋다, 지금. 보면,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노텍도 잡히네요. 이 스마트폰 쪽이니까 이쪽도 안 좋죠. 안 좋고. 죄송합니다. 자, 이쪽이 굉장히 큽니다. 이쪽이 굉장히 크고, 이쪽이 이제 차 쪽인가 봅니다. 차 쪽이 그렇게 크지 않죠. 차 쪽이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 쪽은 괜찮긴 하지만 나머지 쪽이 다 안 좋아지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실적마저 안 좋아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수급은 이거는 참고 사항입니다. 이걸로 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면 이제 하락 추세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걸로 이제 매도 여부를 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다가 지금 매수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현물로 진짜 매수하는 건지 아니면 매수 청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잘 나올 리는 없겠죠. 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다 여기까지는 지금 다 확인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쵸? 차트만 봐도. 그리고 이제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전이 안 좋고 스마트폰 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며칠 전에 BH 리포트인가 봤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애플 쪽에 디스플레이, 휴대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납품을 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경쟁사의 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가전 시장이 TV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이 죽는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 수율이 안 나오는 건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경쟁사의 수율이 안 좋아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면 당연히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또한 당분간 좋지 않을 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적 추이를 보더라도 뭐 그냥 예상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이 됐네요. 여기까지 확인이 되고 기간은 매도세입니다. 그렇죠? 기간은 확실히 매도세예요.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이 중요한데 이쪽에서는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투신은 조금 사다가 다시 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금융투자도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 외국인은 조금 사다가 매도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더라도 차트도 나쁘지 않네요. 그쵸? 안 그런가요? 차트도 예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그려볼까요? 이걸로 그리면 너무 저하고 그냥 요걸로 그려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 파동이 나왔습니다. 하락 파동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그 매수 청산, 공매도 친구의 매수 청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가 매수로 인해서 반발세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21선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전에서 뭐 11선에서 그냥 다시 꺾이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지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깨지고 있죠. 아직 뭐 21선을 깨지는 않았지만 내일 깰 게 거의 확실시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하락 파동이 나와서 중간에 이제 지지와 저항 자리를 만들어 주긴 했지만, 얘도 이제 21선 위에까지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때 코스피가 상승 추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고, 그냥 이렇게 반등할 때 공매도를 치면 이렇게 하락하면 이제 크게 먹지만 여기서 다시 반등으로 쭉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실력이 없는 애들은 마지막까지 잘 확인을 하고, 다시 21선 아래로 내려왔죠. 그래서 21선까지 반등한 다음에 다시 깨는 이 순간, 아니면은 여기를 깨는 이 순간에는 매도가 공매도를 하면 수익을 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여기를 깨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지지저항대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저항 맞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지저항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정확히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확인을 했네요. 그리고 차트도 뭐 괜찮은 자리고, 그쵸? 그리고 기간에 매도세가 나오고, 외국인은 최근에 좀 샀지만 뭐 굳이 살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러네요. 그쵸? 아유, 이것도 팔아버려갖고, 그쵸?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추이입니다. 계속 개선되는 추이이기 때문에 실적이 하락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가치가 이익을 할인율로 나누는 건데,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가치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거를 상쇄시킬 만한 이익 성장이 나온다면야 전체적인 가치가 성장해서
어떤 매수 수요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LG 이노텍을 봤을 때 이러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해 보면 약간 의문이기도 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요런 때 이렇게 지지 라인 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반등할 수 있다. 그런 거하고, 그쵸? 예, 여기서 얘는 21선까지도 가지 못한 거예요. 그쵸? 가지 못하고 다시 꺾인 거거든요. 예, 다시 꺾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꺾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봉, 요 음봉에서 다시 매도 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지금도 뭐 상관없고, 그쵸? 요 가격대 나쁘지 않다. 삼성전기도 실적을 보면은 올해 예상은 뭐 작년과 같고 살짝 상승을 보고 있지만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반도체하고 요런 쪽으로 그 스마트폰 요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나빠질 개연성이 매우 강하게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는 기관하고 외인이 매수를 했네요. 그렇지만 이제 기관의 전반적인 기조는 매도 쪽이고 외국인은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그쵸?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얘도 뭐 LG 이노텍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LG 이노텍은 좀 약하고 얘는 왜 그럴까요? 왜 양봉을 보여주긴 했는데 월요일날 다시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이죠. 그러면 왜 그래? 이렇게 잠시 이렇게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계속 얘기했죠. 이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도 당연히 당분간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차트가 이번에 반등을 세게 한 다음에 다시 그 21선 아래로 쳐박는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쵸, 대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한솔케미칼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얘는 지금 지지대가 여기겠죠. 여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조금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것. 20% 가까이 열려 있네요. 20% 가까이 열려 있고 20%가량 반등하고 요봉에서 이제 매도 치면 되는데 더 떨어졌죠. 근데 다시 반등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위험한 자리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SKC가 상당히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기관의 매수도 강력하게 들어왔고, 근데 이제 외국인이 다시 팔고 있다. 근데 얘는 이제 동박이라서 물론 이제 화학 쪽, 그 반도체 화학 쪽에도 사업 포지션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2차 전지 쪽은 그 반등이 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약간 조심해야 돼요. 삼성 SDI도 이제 강하죠. 실적이 잘 나오니까.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양극재는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시면 돼요. 찾으시면 되고, 지금 이것도 매도치기 굉장히 좋죠. 얘들도. 왜냐면 지금 그 운임 지수가 급락하고 있죠. 운임 지수가. 그러면 얘들 실적 꺾이는 것도 뻔짜고 지금 하락 추세이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조선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조선이 전체적으로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거든요. 이제 삼성중공업을 이제 매도해서 어제 다 매수 청산 해버렸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다 죽어 있어요, 차트가. 예, 이게 반등해서 갈 리는 없다. 근데 이제 LNG 운반선 때문에, 그리고 그 석유 운반선들 시장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은행은 조금 매도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미국 은행 실적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보험은행 업종은 안 건드려도 될 것 같고, 풍력 태양광도 좀 애매하죠. 왜냐면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풍력 같은 경우도 CS 윈드만 이제 차트가 좀 강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죽쓰고 있어요. 죽쓰고 있고, 현대에너지도 슈팅이 나온 다음에 이제 정배열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뭐 이거는 이제 CFD로만 공매도 해야 되고, 공매도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적은 이제 개선되는 그 상황이라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그리고 OCI가 오히려 왜 이렇게 급락을 하는지, 잘 못 가는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실적이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되고, 게임 엔터, 게임 쪽도 괜찮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차트들이 전부 다. 그 매도치기에 NC는 제가 뭐 리니지라는 게임을 잘 알고 있고, 주변에서 이제 리니지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인들 중에서 물어보는데, 게임이라는 게 어떤 그 MMORPG잖아요. 그래서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 NC의 어떤 이벤트라든가 새로 나오는 컨텐츠를 보면 전부 다 현질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유저들이 계속해서 버텨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현질이 뭐 한 달에 1, 20만 원 정도로 끝나는 거면 괜찮죠. 근데 기본이 몇백입니다, 현질을 하려고 그러면,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현질을 안 하면 게임 내에서 사냥조차 잘 안 돼요. 괜찮은 사냥터는.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 이렇게 현질을 해야만 좋은 사냥터에서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C가 왜 그런 기조를 버리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계속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컴투스도 뭐 그죠? 요즘 뭐 이 차트로만 보면은 공매도 하기에는 너무나 예쁜 차트고, 펄 어비스도 이미 슈팅이 나와서 얘는 이제 이 자리에서 사기에는 좀 그렇죠. 21선하고 이격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 약 19%, 지금 매도 치기에는 좀 그렇고, 크래프톤도 조금 아쉽죠. 21선까지 쏙 붙어준 다음에 떨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게임주도 그렇고, 그리고 JRP 얘도 떨어질 것 같은데 자꾸 크게 반등이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이 하이브를 공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참 아쉽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21선, 여기는 이제 지수가 상승 추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봉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참 좋거든요. 아쉽습니다. 우리 카카오 이것도 지금 공매도 치기에는 자리가 애매하죠. 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할턴 여기 다시 보시면 이러한 논리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당분간은. 그리고 이런 공매도 포지션은 단기 스윙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며칠, 길면 1, 2주, 뭐 진짜 길면 한 달, 그런 거는 이제 급반등 없이 그냥 줄줄줄줄줄 계속 떨어지면 굳이 팔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단기 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아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로 무슨 대박을 터뜨려 갖고 막 인생 역전을 하고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우울한 주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연구하셔갖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